왜 하필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냐고요? 대답은 잔혹합니다. 그녀들의 사랑은 달콤한 듯 시작되지만 곧 숨막히는 올가미로 바뀝니다. 고집은 벽보다 단단하고 잔소리는 폭탄처럼 터지며 돈 문제는 끝없는 전쟁으로 번집니다. 젊을 땐 귀엽게 보였던 집착이 나이 들어서는 쇠사슬이 되어 상대의 자유를 박살냅니다. 재혼으로 새 삶을 꿈꾸던 남자들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빚더미에 앉으며 가족과 절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노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 역시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집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집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물러서지 않고 틀린 걸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 집착은 결국 상대 남자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갈등과 전쟁으로 뒤바뀌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끝없는 고집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규석 씨는 부인을 잃고 3년간 혼자 살다가 친구의 소개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이제 외로움 끝났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3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된장찌개에 간이 짜다며 하루 종일 말을 섞지 않았고 시장에서 반찬 하나 고르는데 의견이 다르면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씨가 잘 달래보려 했지만 그녀는 삐치면 며칠이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틀렸다고 그럼 내가 나가 라는 말 한마디에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집은 단순한 성질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장영철 씨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함께 산 여자는 친구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자기 말만 옳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 씨가 반박이라도 하면 나를 무시하냐라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 자리를 피했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집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다. 나는 점점 고립됐고 결국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사람의 끝없는 고집이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고집은 대화로 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설득하려 하면 더 강해지고 맞서려 하면 불길처럼 번집니다. 결국 남자는 지쳐 쓰러지고 생활은 갈등의 연속이 됩니다.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 폭발하는 전쟁터로 바뀝니다. 아침마다 눈치 보며 일어나고 저녁마다 긴장 속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작은 말실수 하나에 며칠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대전의 오세훈 씨는 이 고집을 견디다 결국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녀와의 싸움은 매일 반복됐고 결국 그는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나가는 게 더 편하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천천히 목줄이 조여오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말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들의 고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땐 고집도 타협으로 풀렸지만 나이 들면 경험과 자존심이 더해져 내가 맞다는 신념으로 굳어집니다. 이 고집은 바위처럼 단단해져 어떤 대화나 타협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남자는 언제나 져야 하고 언제나 양보해야 하며 언제나 침묵해야 합니다. 재혼으로 새 삶을 꿈꾸던 남자들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빚더미에 앉고 가족과 절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고집입니다. 이 지독한 고집은 사랑도 파괴하고 존중도 없애며
결국 남자의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은 숨통을 조이는 족쇄이고 일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덫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나더라도 이미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고집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체력 저하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은 몸으로 버텨야 하고 부부의 삶은 함께 움직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뼈아픈 현실은 바로 체력의 벽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갈등과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도현 씨는 부인을 잃고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는 따뜻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달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 씨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새 아내는 1시간만 걸어도 숨이 차다며 주저앉았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여행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함께 하려고 결혼했는데 결국 더 외로워졌습니다. 부산의 장성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춤추는 것을 즐겼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라틴 댄스를 추며 활력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아내는 음악 소리만 커도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파트너가 되어주기는커녕 의자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장 씨는 결국 무대에서 다른 여성과 춤을 추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걸 모르는 거냐? 나한테 왜 무리하라고 하냐? 아내의 말에 그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함께 즐기지 못하는 삶은 지옥이라는 것을.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박재호 씨는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돈으로 유럽 일주를 준비했죠. 그러나 출발 당일 아내는 공항에서 쓰러졌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겹쳐 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결국 여행은 취소됐고 수천만 원의 예약금은 날아갔습니다. 박 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몸이라면 왜 나는 결혼을 했던 걸까요? 그 후 그는 집에만 갇힌 채 아내의 약 봉지를 챙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력 저하는 단순히 활동을 못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공감대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는 하고 싶어도 다른 하나는 못합니다. 하나는 나가고 싶어도 다른 하나는 눕고 싶습니다. 결국 남자는 혼자가 되고 여자는 짐이 됩니다. 이 간극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분노가 됩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명훈 씨는 이 간극 때문에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는 낚시광이었고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새벽마다 일어나기 힘들다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낚시 갈 거면 나랑 살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즐거움이 죄가 됐습니다. 같이 못한다는 이유로 내 인생마저 잘못된 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싸고 집을 나왔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의 체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손잡고 걷는 산책도, 함께 떠나는 여행도, 같이 즐기는 취미도 모두 사라집니다. 남는 건 집안의 싸움과 병원 진료표뿐입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는 건 답답함과 후회뿐입니다.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무너진 상대와의 삶은 결국 외로운 독방과 같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체력 저하로 인해 함께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몸이 버티지 못하면 끝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모른 채 발을 들였다가는 당신의 노년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늙는 두려움을 분노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늙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눈물로, 어떤 사람은 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나이 많은 여자가 그 공포를 분노로 바꿔 쏟아낼 때입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 그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서울에 사는 최영호 씨는 부인을 잃고 몇 년 후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활달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어진 주름을 탓하더니 그 불만을 최 씨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늙은 게 다 너랑 살아서야.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달래면 달랠수록 그녀는 더 소리쳤습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가 되어 남편을 향한 독설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고혈압 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박성진 씨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새치 한 올에도 예민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아내며 거울을 부수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박 씨를 향해 나 늙었다고 다른 여자 찾을 거지? 라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박 씨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을 분노로 바꾸어 매일같이 그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친구도 만나지 못했고 전화 한 통에도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늙는 공포가 그녀를 집착과 분노로 뒤덮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편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대전의 윤재민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울 앞에서 화장품을 쏟아붓고도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 다 내 탓이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주름이 깊어질수록 피부가 처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밥상 위에서도 침실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그녀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윤 씨는 결국 병원에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끝은 지옥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분노는 단순한 짜증이 아닙니다. 늙음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폭발적 감정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평범한 일상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저녁마다 밥을 먹으며 듣는 건 내 얼굴 주름을 보라는 원망이고 아침마다 일어나 마주하는 건 왜 나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냐는 소리입니다. 사랑의 대화는 사라지고 분노의 독설만 남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태수 씨는 재혼한 지 1년 만에 20kg이 빠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늙는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 매일같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옷차림 하나에도, 시선 하나에도, 한숨 한 번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실에 누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늙는 두려움이 내 목숨을 갉아먹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그 두려움을 분노로 풀어낼 때 남자의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닙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공포와 긴장만 남습니다. 매일이 지뢰밭이고 매일이 폭풍우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들의 늙는 두려움이 곧 남자를 향한 분노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갉아먹고 결국 삶 자체를 파괴합니다. 사랑이 아닌 독, 따뜻함이 아닌 분노. 그 끝은 지옥일 뿐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로 상대의 삶까지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진 순간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아픈 본인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자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동정심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지옥 같은 간병인의 삶으로 끝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상호 씨는 부인을 잃은 뒤 5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웃음이 많았고 정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달 만에 갑작스럽게 무릎 관절이 붓고 허리가 굽어 집안일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퇴근해 오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 오늘은 일어나지도 못했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녁 준비, 집안일, 약 챙기기까지 모두 박 씨의 몫이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난 환자 옆 간병인이 돼 있었습니다. 부산의 오영수 씨는 더 참혹했습니다. 아내는 재혼 전부터 당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만 믿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발에 괴사가 생겨 결국 절단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오 씨의 인생도 끝이었습니다.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뒤집어주고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간호사였습니다. 내 삶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빚더미에 앉았고 친구와의 모임도 다 끊겼습니다. 아내의 건강 문제는 결국 그의 삶까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대전의 이재문 씨는 재혼 후 단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든 같이 다녀야 했습니다. 약속 하나 잡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질까봐 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멈췄습니다. 여행도 모임도 일도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족쇄가 됐습니다. 이렇듯 나이 많은 여자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병이 아닙니다. 상대 남자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파괴력입니다. 아픈 사람은 당연히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병듭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습니다. 매일 약 봉지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응급실을 드나들며 하루를 끝냅니다.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는 건 피로와 절망뿐입니다. 인천의 강민석 씨는 결국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결국 내 삶은 감옥이 됐습니다.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집에는 약 봉지와 병원 영수증만 남았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강 문제는 절대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자의 삶까지 집어삼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족쇄로 변하고 간병인의 삶으로 끌려갑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걸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에 묶여 사는 삶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이유. 바로 건강 문제로 상대의 삶까지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모른 채 발을 들였다가는 당신의 노년은 희망이 아닌 감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집안일을 무기로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원래 함께 나누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것을 사랑의 도구가 아닌 협박의 무기로 바꿔버립니다. 밥 한 끼, 빨래 한 번, 청소 한 번이 칼날이 되어 남자의 목을 겨눕니다. 내가 집안일 다 하는데 너는 뭘 해?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남자는 점점 무력해지고 결국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혜석 씨는 아내를 잃고 몇 년 뒤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빨래를 개주고 청소도 꼼꼼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집안일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밥 해줬으니 내가 돈 내놔라. 내가 청소했으니 내가 내 말 들어라. 정신은 점점 벙어리가 되어갔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매번 사과해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빨래를 입으면서도 청소된 집에서 숨 쉬면서도
그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안일은 감사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부산의 김종태 씨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늘 내가 없으면 이 집은 하루도 안 굴러간다라고 외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밥을 안 해주면 굶어야 했고 빨래를 안 해주면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하든가. 그러나 김 씨가 직접 하려 하면 내가 하면 더럽다. 내가 해야 한다라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안일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전의 윤철수 씨 사례입니다. 그는 아내와 살면서 매일같이 집안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빈 반찬통만 있었습니다. 빨래도 돌리지 않아 그는 땀 냄새 나는 셔츠를 입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인간관계를 짓밟는 무기였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혼자 살게 됐습니다. 밥이 없어도 빨래가 없어도 그 협박에서 벗어난 게 자유였습니다. 이런 협박은 단순히 집안일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내가 집안일 하니까 내가 고개 숙여라.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전쟁입니다. 인천의 박영수 씨는 그 전쟁에서 결국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밥상을 무기로 협박했습니다. 내가 해주는 밥 안 먹을 거면 나가라. 그는 늘 억눌려 살았습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위궤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선택한 여자가 결국 내 몸을 갉아먹는 칼이었구나. 늙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집안일을 무기로 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외모로 매력으로 상대를 끌었지만 나이 들어 남은 건 집안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결국 남자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집안일이라는 족쇄에 묶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빨래 냄새를 맡으면서도 모욕을 느낍니다. 청소된 거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더럽혀집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안일을 사랑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협박의 무기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 협박은 남자의 자존심을 찢고 삶을 무너뜨리며 결국 노년을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는 건 협박과 절망뿐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